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무섭게 들이닥친 이 정도로 육박한 폭염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물러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속내와 파장 알아봅니다. 지난달 귀순한 북한군 어떻게 걸어서 철책을 넘어올 수 있었지 의문이었는데 풀렸습니다.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폭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보시면 이 전국 곳곳이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 수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더운 건지 이 밀양 현장에서 허준원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도로 옆 난간 위에 온도계를 올려놨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부터 밀양 시내 온도는 40도를 넘겼습니다. 인적이 뚝 끊긴 도심에는 물 한 개만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지금 갈수록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겠고. 양산 없인 다닐 수 없고 영남루가 만들어준 그늘이 잠시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그늘 아래 온도도 35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오면 시원하고 좋고요. 앞이 확 트여서 좋고.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 커다란 파라솔 아래 중무장을 한 작업자들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밀양에선 야외 작업 중지를 권고 중입니다. 아직 38도는 안 됐는데 38도 넘어가면 이제 밖에서 일하시면 안 되거든. 차량으로 밀양 곳곳을 다니며 폭염 경고 방송이 한창입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시원한 실내로 이동해 주세요. 비닐하우스에 온도계를 10분 동안 놔둬보겠습니다. 온도는 43도를 넘겼습니다. 전국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은 오늘 경남 창원과 진주가 추가돼 19곳으로 늘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폭염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재난급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밀양이 이 정도면 대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연결되어 있죠. 배 기자, 얼마나 많이 덥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쿨링포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 숨막히는 더위에 가동 시간을 대폭 늘렸지만 이 도로의 열기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경주와 경남 창녕 역시 39도를 넘어서면서 대구 경상권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펄펄 끓었는데요. 이렇게 재난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 도심 하늘에는 폭염 순찰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폭염 순찰 드론이 땡볕 아래 철근을 싣고 있는 작업자들을 포착하고 경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방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폭염.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세요. 열화상 카메라로 대구 공단 지역을 촬영해보니 표면 온도가 60도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대로만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최대 3대까지 늘려가지고 조금 더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대처하고자.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에는 살수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이 남구청 구역에 살수를 하고 있는데 한 3도, 2도 차이가 난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1,3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져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일매일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해가 져도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도 많은 분들 쉽사리 잠드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김지훈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거기가 광화문 광장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시원합니까?
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 물속에 들어와 봤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6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월요일인데도 시민들은 물놀이를 즐기면서 한여름밤 더위를 잠시 잊고 있습니다. 엄청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천국이에요. 더워서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진짜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올해 열대야 역대 최장입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1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1위라고 합니다.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6.51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6도, 저녁 7시인 지금도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는 20일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충분히 물을 마시고 밤사이 잠을 설쳤다면 다음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야간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떠돌던 사의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위를 묻는 의원들에게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사의 표명을 묻는 취재진에게 즉답을 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저는. 법사위 회의장에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달 전부터 공소청 준수청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하고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 아닌가요? 청와대는 정 장관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직을 더 맡아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을 책임지는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습니다. 우연히 겹쳤다지만 한가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찰. 그런데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냈습니다. 구대행은 그동안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최대 현안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가족들과 일찌감치 계획했던 휴가 일정과 국회 법안 처리 일정이 우연히 겹쳤다며 유사시 곧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대행은 휴가 중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입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튿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31일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검찰 수사권은 최종 폐지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 기자 청와대 출입하는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장관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건 두세 달은 됐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 장관 임기가 1년쯤 되는 만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측에서 오늘도 사의 표명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장관 같은 정무직은 사의도 절차가 있다는데요. 이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 전달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정 장관이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두세 달 됐다고요? 이런 얘기를 한 게. 근데 왜 지금 이게 불거진 겁니까? 사흘 전입니다. 지난 24일인데요. 이 법무부 간부들과 장관의 주례 회동이 있었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가 가더라도 업무는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날은 톤이 좀 더 강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은?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를 했다는데요. 이 당내 강경파와 강성당원의 검찰개혁 압박이 1년 내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건파인 정 장관, 이 주로 법사위를 다녀오면 당내 압박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수면장애도 심하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이제 뭐 이번 주면 사실상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정리 다 됐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무력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검찰 보안수사권과 전차를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전권 송치, 이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둘 다 무산이 확정적입니다. 이 당내 강경파에 밀려서 뜻대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복귀 의지도 강합니다. 이 앞선 무력감과 연관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당에 돌아와서 이 대통령의 뜻을 구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어쨌건 그가 물러나겠다는 뜻은 확실해 보이고 청와대는 지금 방금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계속 물러나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연말까지는 거취가 정 장관의 뜻대로 이뤄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월 초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을 하고요. 국정감사도 있는 만큼 주무장관이 그만두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이 청와대 허락도 없이 사퇴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언하는 게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법무장관이란 자리가 문재인 그리고 조국,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한 사이입니다. 대통령들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40년 지기인 두 사람 인연을 생각해보면 후임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정 장관을 향해서 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책임해 보인다. 그리고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한동훈 의원은 보안수사 금지를 앞두고 도망치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인 만큼요. 다음 주 귀국 후에 이 사의 표명이 이뤄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상임위 배정으로 촉발된 이른바 멱살잡이 소동,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자, 당사자 두 의원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했지만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숨가빴던 하루,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소동 나흘째. 이른 아침 정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폭력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겁니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는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등 중징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특히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당사자인 권 의원은 정 원내대표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주말 중에 사실 거의 잠을.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오후 2시 당 윤리위원회는 안건 1순위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의 추태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41분의 뜻을 모아서 오늘 윤리위원회 제소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반면 김태호, 우재준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은 강력한 처벌 대신 원만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당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징계가 개시된 국민의힘 의원이 2명 더 있는데요. 조경태, 진종호 의원입니다. 친한계 의원에 대해 첫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당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종호, 조경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개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진 의원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징계 물망에 오른 친한계 의원들 중에 진 의원이 첫 타자가 된 겁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은 당내 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바른말 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징계받을 사람은 내가 아닌 부정선거를 말하는 장동혁 대표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도 당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충청을 시작으로 3주간 전국을 돌면서 이 주말마다 결과가 발표되는 이 경선 결과 차곡차곡 쌓입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첫 시작 충청지로 당대표 후보들이 몰려갔습니다. 서로 승리를 자신하며 불을 뿜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은 근거 없는 해당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간 정청래 전 대표.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정당.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오히려 신천지 개입 경고를 해당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김 전 총리는 이중 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문제를 30일 이내에 자율 정리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신천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일제히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충청의 아들이라며 충청의 민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대세론을 이어가 과반 득표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일찍 충청으로 달려간 김 전 총리는 자신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론조사 눈속임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1위 당대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청을 찾은 송영길 의원. 정 전 대표가 연임하면 여당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이렇게나 많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오차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오늘부터 선거 소청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접 나가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숫자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투표소 최소 56곳에서 투표자 수 집계가 틀렸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다시 고친 겁니다. 인천 검단의 경우 6천 명이 넘는 오차가 발생했는데 수정 사유로 집계 뒤 저장했지만 투표수가 상이함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기 군포에선 아침 7시 투표자 수가 12시간 뒤에 수정됐는데 투표자 수 수정으로만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수정 사유가 발생해 허가를 받아 정상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 소청심리변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방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무효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첫 순방 국가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브라질이 우리 군에 납품할 이 대형 수송기를 타고 직접 점검했습니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리아 공군기지 트럼펫 연주로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환영합니다. 곧장 우리 군이 올해 말 1호기를 수입하는 브라질 대형 수송기 C390 시찰에 나섰습니다. 혹시 공중 있는 게 있을까요? Sim, ela é possível abastecimento aéreo como uma das missões dela com o kit de reabastecimento aéreo. 브라질과의 첫 국방 협력으로 향후 우리 전차, 장갑차 수출의 밑거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송기 인도 교육을 받고 있는 공군 장병 사열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청와대와 연결해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내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브라질이 히토리움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인 만큼 경제 협력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주차장 나갈 때 앞차에 바짝 붙어가는 차량들 주차비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이른바 주차비 먹튀족들의 얌체 같은 모습 현장 카메라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 안 내고 그냥 나갔습니다. 선생님, 금액 안 내셨는데. 아까 저기 400원 떴거든요. 근데 400원 떴는데 나가시길래. 저희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방송국은 어디고 대한민국에 택시를 돈 받는 데는 없다고 이 양반아. 빨리 가라. 손 풀어야 된다. 여긴 공영주차장입니다. 15분 지나면 누구든 돈 내야 합니다. 택시는 정상기 앞에 서지 않았고 운전석 창문도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요금은 분명히 떴는데 돌아온 답은 못 받다는 말뿐입니다. 아까 떴죠? 자기는 못 받다 그러는데. 금액을 떴고 결제하라고 나오는데 입주사장이 그냥 나갔잖아요. 직원이 같이 뛰쳐나갑니다. 이거. 택시 맞아요? 돈 나왔다. 도망가. 잡아야 돼. 앞차가 요금 내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 속도를 내더니 바짝 붙습니다. 차단기 내려올 틈이 없습니다. 원래 돈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어서 나가셔 버려가지고. 선생님 요금 나왔어요. 그렇게 달려나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왔는데? 400원 나오셨어요. 현금 대대 카드 대대.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근데 왜 붙어서 나가신 거예요? 손님 실러 나왔죠. 못 봤어. 근데 저기 그냥 바로 보이는 것 같던데. 못 봤다고요. 앞에 차분이라고. 그 사이 뒤에 또 잡혔습니다. 선생님 스톱. 못 봤어요. 근데 앞차랑 되게 붙어서 나가셔서 차당이 내려오시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앞차에 딱 붙어 주차요금 안 내는 것, 여기선 이른바 주차비 먹튀라 부릅니다. 멀리서 달려오기도 합니다. 아예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차가 없으니까 앞차가 나가는 그 틈을 타서 차가 나오는 거 보고 막 달려온 거죠. 여긴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대꼴로 나타납니다. 붙었다. 붙어서 나오셔서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물렸다.
일부러 붙으신 건 아니죠? 얘가 나이를 농담들 좀 하지 말아요. 하지만 요금 내려 했다면 정산기 앞에 멈춰 창문부터 열었어야 할 겁니다. 대부분이 정직하게 낼 돈 냅니다. 일부가 피해간 요금은 결국 모두의 손실로 남습니다. 파손될까봐 우려돼서 열려버리니까 뭐 그냥 열렸으니까 나갔다 이런 식으로 서해하라고 이렇게 붙여놔도 엄청 빨리 달려버리니까. 현장 카메라 김동아입니다. 네, 일본에서 귀국하려던 진에어 승객들이 한여름 폭염 속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기내에 2시간 넘게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황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도 있었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지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공기한 승객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휴대용 소형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안가림을 씁니다. 더위에 지친 한 여성 승객은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남성에게 엎여 황급히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일본 다카마스 공항에서 귀국하려던 190명가량의 진에어 승객들이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는 기내에서 총 2시간 넘게 옴짝달싹 못한 겁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탑승한 승객들은 에어컨이 멈춘 기내에 50분쯤 대기하다가 결국 내렸습니다. 그리곤 1시간쯤 뒤 다시 탑승했는데 또 에어컨이 고장나 1시간을 더 더위에 시달린 겁니다.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고치는 과정에서 승객 여러분들께서 객실 안에 있기에는 너무 덥다고. 다카마스 온도 자체도 36도, 37도여서 기내 온도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공황 증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승객들도 있었고. 결국 승객 100여 명은 해당 항공편 탑승을 거부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장비 이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승객들에겐 지연 안내 후 숙소 및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도 내리지 않는데 번개가 쉴 새 없이 몰아친 건데요. 수십 분 동안 이어졌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유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보라색 섬광이 쉴 새 없이 번쩍입니다. 거대한 비구름 뒤로 폭죽이 터지듯 번개가 연이어 터집니다. 신기한 건 빗줄기도 천둥 소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영남 곳곳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8시 한 반쯤에 처음에 찍기 시작했는데 9시 넘어서도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SF 보면 뭐 외계인 전쟁 날 것 같지만 계속 그러니까 천둥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원인은 경남 밀양 부근에서 발달한 소나기 구름입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지표면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치솟으면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구름 속 물방울과 얼음 입자가 격렬하게 부딪히며 강한 번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비구름이 폭은 좁고 높이만 크게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비구름 바로 아래인 밀양에는 폭우와 낙뢰가 쏟아졌지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비 없이 번개불만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이처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소나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에 전기 없이 지내야 한다면 막막할 텐데요. 변압기 교체 공사로 처녀 세대가 선풍기도 에어컨도 못 틀고 버텨야 했습니다. 정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집안에 놓인 에어컨과 선풍기가 모두 먹통입니다. 리모컨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러봐도 TV는 켜지지 않고 전화기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 교체 공사로 처녀 세대의 전기가 끊긴 겁니다.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냉방 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영상 30도를 넘겼습니다. 얼어갖고 녹아갖고 수분들려고 난도 또 마른 거 깔아야 되겠다. 음식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 미리 얼린 물을 냉장고에 함께 넣어놨지만 대부분 녹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이 인근 초등학교에 주민 쉼터를 마련했지만 불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아이라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관리소 측은 공사업체 측 사정으로 예정보다 늦게 교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늘부터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전세대 단전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소환입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는데요. 여름철 시한폭탄 같은 실외기 화재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장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새카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은 순식간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에어컨 실외기는 검게 탔고 베란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쓰레기 쪽에서 우당탕탕 터는 소리가 나면서 이 정도 냄새면 질식사 충분히 할 수도 있겠구나.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의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간 총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10건 중 8건은 실외기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실외기 전선이 벗겨진 부분에 테이프를 감으니 순식간에 발열과 함께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전선 주변에 쌓인 먼지를 방치했을 때도 쉽게 불이 붙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주변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강릉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말레이시아로 떠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공항 가는 길에 딱 붙잡혔습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놓칠 뻔했습니다. 그 검거 현장 강경모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남성. 갑자기 경찰들이 남성을 쫓아가 순식간에 덮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3일 전 강릉 지역 우편함에서 이 남성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닐봉지 안엔 현금 2,631만 원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해 우편함에 놔두도록 한 겁니다. 경찰은 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끝에 이 남성이 강릉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등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청량리역에서 잠복해 사흘 만에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성은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얘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로 들어와서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얘가 또 캐리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출국할 가능성도 많았고.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 중에 강릉 지역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숨진 여고생의 부모. 장윤기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장윤기의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며 말하는 내내 오열했습니다. 사건 당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학생도 증인으로 나와 장윤기가 태연하게 119에 전화해달라며 시선을 돌리게 한 후 급소를 공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장윤기의 과거 SNS 대화록도 공개됐습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지인들이 먼저 유도한 발언에 대해 소극적으로 호응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장윤기가 평소 주변 여성들과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과 알고 지낸 여성을 성적으로 표현한 메모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새로 증거로 제출된 부분들은 결국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윤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31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까지 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국의 한 달 새 강력한 태풍이 3번이나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 속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센 돌풍에 한 여성이 아이를 꼭 안은 채 힘겹게 버팁니다. 몸을 움직여 현장을 빠져나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아이를 구하자 그제서야 대피합니다. 유아용 침대도 강풍에 순식간에 문 밖으로 나뒹굴고 놀란 아이는 울면서 엄마 품에 뛰어듭니다. 중국 광둥성과 홍콩에 제12호 태풍 노을이 상륙했는데 최대 풍속 시속 165km에 달했습니다. 가게에 매달아 놓은 오토바이가 장난감처럼 휘날리고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곤돌라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당시 인부가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광둥성에서만 80만 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후이둥현에선 10만 가구가 정전되고 나무 5천 그루가 뽑혀나갔습니다. 홍콩 구룡반도에서는 공사장 차단막이 쓰러지며 행인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재난당국은 최고 단계인 태풍 적색경보를 올해 처음 발령했습니다. 중국은 이달 들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올해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유럽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불길을 피해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멀리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바닷물 속에 빠진 누군가가 작은 보트를 향해 구조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산불에 일부 관광객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풀리아주 페스키치안에서 산불로 고립된 관광객 400명을 구조했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가뭄 이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위성 사진에도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대가 연기로 뒤덮인 모습이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강풍이 잦아들며 산불 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데다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 마드리드도 38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프랑스에선 26만 명 이상, 스페인에선 10만 명 이상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대피소에 모인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Cuando íbamos saliendo era el humo el que venía y ya cayendo la ceniza. Eso era alrededor de las 7 o 7 y media de la tarde. 화마가 스쳐간 곳은 모두 하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령 마을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에서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2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 피해입니다. 강한 열기로 화재 정난원이 형성돼 강풍이 만들어지며 산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총을 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온갖 행패를 일삼는 악동 때문에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살이라 어떻게 처벌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파리에서 유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선 한 소년이 물총을 마구 쏩니다. 폭염을 피해 생마르땡우나를 찾아 휴식 중인 시민을 물에 빠뜨리고 간이 화장실 문을 막아섭니다. 심지어 통행료까지 요구한 이 악동은 인근에 사는 알제리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14살 소년 함자입니다. 함자가 유명해지자 이 지역 사람들은 소년에게 라두안, 즉 세관원이란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현지 경찰은 함자를 기물 파손과 절도 가담 혐의 등으로 2차례 체포했지만 모두 석방했습니다. 14살인 남자는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라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nc disons que ça nous met nous en tant que restaurateurs restauratrices dans un état un petit peu de stress. 이를 두고 프랑스 정치권에선 14살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민자 문제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Mais pour le coup, je pense pas que ce soit le seul à le faire et les médias ont beaucoup poussé cet exemple puisque du coup il n'est pas d'origine française à mon avis.
체포됐다 풀려난 남자는 여전히 SNS에서 주목받으면서 프랑스 사회에선 미성년자 처벌 기준과 이민자 통합 정책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80% 넘는 일본 국민이 공주가 왕이 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정적인 뜻을 밝힌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역풍이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야당은 공주의 왕위 계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速やかに有識者会議を立ち上げて、女性天皇や女系天皇の是非。政府として今直ちに新たな有識者会議を設置する考えはございません。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공주가 왕이 되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 주도로 통과한 일왕의 38촌 옛 왕족을 양자로 드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왕실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힌 일왕의 생각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国民の皆さんの理解が得られるものとな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 일본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여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왕실 관련 법안 개정 전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엔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 41%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을 멈춘 배경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이 고갈될 우려라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하르그 섬이 불타는 사진을 올리며 일축했습니다. 중동 전쟁 소식을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작전 중단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공격 목표 대부분을 파괴했기 때문인데 미국의 엑시오스는 한편으로 공군력에 의존한 작전으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댄 케인 합참의장도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이 고갈될 우려를 백악관에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계 상황에 대한 논란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이란은 추가적인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휴전을 틈타 미사일 생산 능력을 대거 복원했다는 주장입니다. تولید موشکامون رو بالا بردیم، دقت موشکامون رو بالا بردیم، آمادگی‌های نظامیمون رو بیشتر کردیم، پدافند غیرعاملمون رو قوی‌تر کردیم و این ما بودیم. 이에 트럼프는 핵시설이 있는 하르그 섬이 불타는 사진을 올리며 응수했습니다. 긴장은 여전하지만 물밑 협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They are talking to us right now. They'd love to make a deal.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I don't think it's time yet, but I'm willing to listen. Bu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반면 제2의 전선 홍해의 위기 상황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3대를 추가로 공습한 데 이어 예멘 정부군 해군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오늘이 6.25 전쟁 정전 73주년입니다. 북한은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딸 주애가 엄마와 판박이 옷에 높은 굽을 신고 오히려 리설주보다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승절 73주년 하루 앞 열사름과 참전용사묘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 부부 가운데에 선 딸 주애가 김 위원장에 이어 헌화합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10cm 굽 높이의 검정색 구두를 신었는데 옆에 선 엄마 리설주보다 키가 조금 더 클 뿐 판박입니다.
주회의 모습은 지난달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행사를 보도하며 현란한 촬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헌화하는 최선희 외무상 옆으로 손에 소형 카메라 오즈모를 든 남성이 바삐 지나가고 상공에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혁명 열사릉 정문을 매끄럽게 지나가고 멀리 공중에서 능원 전경은 물론 김정은 부부와 딸 주혜의 등장, 단체 참배 모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을 담은 게 특징입니다. 또 광각으로 조각상을 찍고 타임랩스 기법도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지난달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철원에서 걸어서 철책을 넘어 귀순했는데요. 정보당국이 조사해 보니 철책 세우는 작업을 하다 지뢰 탐침봉을 만들어 직접 지뢰를 해체하며 넘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귀순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철원 일대에서 철책을 세우는 등 불모지 작업을 하던 북한군 남성. 해당 남성이 귀순길에 오른 건 지난달 23일 해질녘입니다. 정보당국 조사에서 이 남성은 직접 만든 지뢰 탐침봉을 들고 앞길을 탐지하며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책 세우는 일을 한 덕분에 철책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고 있던 남성은 철책이 없는 구간을 골라 이동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수풀에 몸을 숨기면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지뢰를 발견해 자신이 직접 해체했다고 정보당국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귀순한 이후로 남성은 북한군 내부에서 윗사람에게 돈을 상납해야 하는 문화에 질렸다고 정보당국에 말했습니다. 이어 상납하지 않으면 소위 이지매, 즉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귀순을 결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선 생활고가 극심하다고 밝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근까지 군 정보당국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국가정보원이 나머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내 집이 있는 2030 청년은 27%밖에 되지 않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인데요. 때마침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한채린 씨.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청약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입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건의도 나왔습니다. 어렵게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더라도 주택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주변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도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대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부동산 토론회 전 정책을 제안하는 홈페이지에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집을 빌리던 원하는 집을 사던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해낼 거냐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데. 정부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입주가 코앞인데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는 사연,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공개됐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출 규제를 어떻게 풀어준다는 건지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갑옷 입은 여성 동상이 세워졌고 출입구에는 잔다르크와 아파트 이름 펠루시드를 합친 별명 펠다르크 합성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이 막혔다고 호소한 참가자에게 붙은 별명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도 핀셋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정자들의 중도금과 잔금 등은 대출받을 수 있게 배려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금융당국과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답을 받은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의 선거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 당사를 팔아야 할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와 교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후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총 자산은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매각 없이 그만큼의 현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당사 매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민의힘은 일축했습니다.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은 꼼수로 징수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의힘 해산 등을 외치며 압박했습니다.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건의 경우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희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에뚜알, 프랑스어로 별이란 뜻인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최고 무용수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에뚜알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 씨가 직접 기획한 무대에 오릅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장하얀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J'ai l'immense plaisir de nommer Mademoiselle Seun Park danseuse étoile. 5년 전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석 무용수 에투알이 된 발레리나 박세은 씨. 매번 무대에 서지만 모레 막을 여는 이번 무대는 직접 기획한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작품 하나하나 무용수 선정 한 명 한 명을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심장을 그냥 이렇게 많이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했지만 춤추는 그 자체를 더 즐기게 된 건 딸을 낳고 난 뒤입니다. 겁이 없어졌고 두려움이 없고 마인드가 더 약간 엄마 마인드로 바뀌지 않았나. 춤을 출 때만큼은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래서 더 춤이 잘 나오는구나. 세계 최정상에 섰지만 여전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발레리나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나의 춤이, 나의 손끝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으면 좋겠다. 오는 2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은 이탈리아와 미국의 정상급 무용수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에투알로 임명됐던 해인 2021년 동아일보 역대 최연소 인촌상을 받은 첫 무용수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큰 비에 대한 경계는 아직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장마 이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 태풍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전국이 푹푹 찌는 가운데 경남 창원과 진주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은 26도 등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는 또다시 38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